예, 선교일 유학 9주차 첫 번째 동영상인데요. 9주차 이야기를 하기 전에 7주차, 8주차 동영상의 내용, 그리고 우리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7주차에는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노쇠하고 죽기 전까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의식주가 필요한데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생산의 그 방법들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교환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정말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산한 것 중에 잉여물과 그리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잉여물을 다른 사람의 잉여물과 교환함으로써 필요한 것들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 또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는데, 자, 생산도 그 크게 네 가지 정도 유형으로 구분을 해 보았지만, 그 문화마다, 심지어 수렵채집 문화 안에서도 그 문화마다 내지는 사회마다 그 상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환에서도 또 그 호혜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그 호혜 교환이 모든 문화에서 발견된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모든 문화에서 그 교환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는 사회별로 차이가 나고 문화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그 뭐랄까요, 일반적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그 배경 지식으로 삼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화에서 그 생산과 교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난 두 주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말하면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제의 내용과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내용은 정치의 내용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이고요.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우리의 그 생산과 교환에서 이루어졌던 언급되었던 내용들과 일부 겹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거를 그 정치적인 영역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정치 조직은 네 가지 형태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크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뭐 군단 내지는 집단이라고 하는 그 정치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족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인류학자에 따라서는 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없는 거고, 일부 인류학자들이 그 가공하여 만들어낸 개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치 조직이 있고, 마지막으로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먼저 그 집단 내지는 군단이라고 부르는 이 조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단은요, 가장 복잡하지 않은 정치 조직입니다. 사실 이 집단 내지는 군단의 사회적 형태 내지는 정치 조직으로 남아있는 사회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일부에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 수렵채집 문화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정말 그 몇 가구가 되지 않는, 예, 그런 작은 집단입니다. 뭐 그 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살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집해 가지고 그 획득해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집단도 사실은 단순 집단 그리고 또 혼합 집단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 집단은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그 대가족 제도 내지는 씨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최고의 연장자 남성이
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뭐 여기에는 우리나라 뭐 대통령 취임식처럼 어떤 그런 공식적인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냥 잠정적으로 누구의 말은 따라 듣는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인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중지를 모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성원들은 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죠. 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스스로 통치를 합니다. 자치를 하지만 흔히 인근에 유사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과 뭐라 그럴까요? 접촉을 하고요,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혼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집단의 크기는 흔히 식량이 얼마나 가능하냐, 얼마나 가용하냐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잉여 식량 같은 거를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사냥이나 수렵 채집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것이 많죠. 예, 여기서는 그 남자 내지는 연장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 정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그 연장자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합 집단이 있는데요. 이 혼합 집단은 뭐 크기에 따라서는 수백 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혈연 관계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혼합 집단의 지도력도 비공식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흔히 그 지도자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빅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큰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는 어떤 그 권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영향력, 그러니까 을로 이 그 지지를 하다 보니까 또 지도를 하다 보니까 구성원 중에 누가 나 그거 싫어 하고 떠나버리면 그냥 끝인 것입니다. 예. 이 혼합 집단에서의 그 큰 사람, 지도자요. 그 지도자는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렇고 저렇고 한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냥 어떤 남다른 능력 내지는 남다른 자질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자로 이렇게 부상하도록 도와주죠. 예, 정해진 임기도 없고요. 또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뭐 새로운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또 부상하게 됩니다. 예, 뭐 단순 집단처럼 이렇게 주로 이주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 가족 간의 집단 분쟁이 붙으면, 그러니까는 이게 그 단순 집단은 좀 시종 문화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의 분쟁이 붙으면 그냥 뭐 그 좀 작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떨어져 나가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생산도 많이 하겠지만 그만큼 소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이 좀 커지게 됩니다. 예. 뭐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부족이라고 하는 집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크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 부족은 이러한 집단들이 그 느슨한 연맹 내지는 느슨하게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단들이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예, 군단 내지는 집단들이 하나의 뭐랄까요, 좀 동맹, 연맹과 같은 어떤 그러한 그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거를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한 그 군단 내지는 그 부족 집단이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부족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싸우게 되는,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 부족은 뭐 solidarit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협회, 조합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예, 이 부족 집단은 평등적 사회입니다. 그 군단 집단처럼 평등적 사회에 있는데 이 지도자는 가끔 가다가 그 공식적인 정치적 직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주로 자신의 능력, 영향력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그 공식 직함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족 집단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공식적인 정치적, 종교적 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은 평등 구조입니다. 예, 수평적 구조고요. 아직 지도자의 지위가 세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능력 내지는 자질에 기초해 가지고 지도자로 선출이 됩니다. 뭐라 그럴까요? 모세가 이 부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내지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이런 사람들도 좀 부족에서 국가로 옮겨가고 있던 어떤 그러한 시점이었죠. 특별히 다윗 왕은 뭐 부족이라기보다는 국가가 되는 거고요. 사울 왕도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사울 왕도 국가죠. 왜냐하면 그 자녀에게 세습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윗 왕이 나서면서 그렇게 된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근데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사 시대 그 사사들, 예,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주변 사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외부 적과 싸우기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아주 그 부족적 개념을 참 잘 보여주는 거고요. 군단 같은 경우에는 그 아브라함, 야곱, 이러한 이 사람들이 군단의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가지고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 종족과 국가의 사회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